자, 이번엔 또 명절 선물로 좋은 거 바로 이번엔 홍삼뱅이 젤리 스틱입니다. 네. 이게 젤리 스틱이 좋긴 하더라고요. 네, 요게 저 드시면은 이 안에서 젤리가 나와요. 자, 단백질의 보고, 군뱅이와 면역력 강화에 국가대표 홍삼을 듬뿍 담았습니다. 거기에 와송까지. 와송은 기와 위에 자라는 소나무라 해서 와송으로 불리는 약초입니다. 아, 소나무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산 군뱅이 추출물이 무려 25% 이상, 국내산 6년근 홍삼 농축액이 60% 이상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만 군뱅이 좋다는 거야 잘 아시는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하지만 맛이 군뱅이 하면은 이거를 궁금하네요. 아유 이걸 어떻게 먹나 갑자기 메뚜기 구워 먹던 때 생각나고. 네, 그래. 혹시 좀 역한 맛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벅스푸드의 홍삼뱅이 젤리 스틱은 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맛있어요. 진액이 아니라 젤리 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말랑한 젤리 형태로 맛있고 간편하게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드실 거 없어요. 하루에 한 포만, 네, 한 포만 드시고 일에 지친 가정주부와 직장인, 학업에 지친 수험생 그리고 숙취로 힘든 분들, 활기를 잃은 부모님들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가격 정보: 홍삼뱅이 젤리 스틱 레드 요거 1개월치인데 네. 인터넷 최저가가 69,000원,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는 49,000원, 오, 2만 원이나 쌉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래요. 싸네요. 3개월치는 더 싸요. 3개월치 인터넷 최저가는 138,000원, 김용민닷컴은 99,000원. 와, 세상에 4만 원 가까이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레드 3개월 패키지가 매진이 됐어요. 네, 갑니까? 검정색이랑 빨간색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네. 검정색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검정색 얘기할 차례입니다. 홍삼뱅이 젤리 스틱 블랙 1개월치 인터넷 최저가 69,000원, 김용민닷컴 압도적 최저가 49,000원이고요. 3개월치는 같습니다. 인터넷 최저가 138,000원, 김용민닷컴 압도적 최저가는 99,000원. 레드와 블랙의 차이는 첨가물의 차이인데 레드에는 와송, 네. 그리고 블랙에는 토마토가 첨가되어 아. 있습니다. 자, 하루 1,000원이면은 단백질과 항산화의 보고인 홍삼뱅이로 든든하고 저렴하게 건강 챙기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홍삼뱅이 젤리 스틱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세요. 네. 드셔보시죠. 네, 저는 드시기 뭐 그러면 안 드셔도 되는데 몸에 좋아. 와서 매진됐다는 빨간색으로. 아, 그래, 매진됐다는 거 드셔보세요. 요거죠.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은 네, 매진이 됐겠습니까? 젤리라서 바로 먹고 들어갑니다. 싶고. 바로. 네. 맛있네요. 제가 맛있- 기억하는 그 군뱅이 맛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그 힘들었었는데. 자, 오늘 이게 2개 드심으로써 명절까지 힘이 버틸 납니다. 수 있는 면역력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렸습니다. 네. 농담이고 매일같이 드셔야 좋아요. 그 요즘에 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네. 매일 뉴스 틀면 아픈 사람, 음. 아픈 얘기, 주사 맞는 얘기 이거를 매일 들어야 되는. 또 일하러 나갈 때 들어갈 때 혹시나 이 코로나가 또 옮기는 거 아닌가? 맞아요. 예의주시하고 정말 조바심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씩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게 음. 네. 인생을 좀 스무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 잘 안 먹었었는데 가끔은 이제 너무 힘들 때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 조금이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왜 그렇게 만나면 언니들이 건강 얘기를 하는지 아, 몰랐는데 요즘 열심히 이제 느껴요? 챙겨 먹게 됐습니다. 예. 그래. 다른 사연을 하나 볼까요? 보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 이것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일은 뷰리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시어머니도 안 계신 외며느리시래요, 이분이. 근데 신우가 자기 시댁엔 부부끼리 가고 애들을 나한테 보낸. 글쎄, 아니 시어머님이 안 계신 곳에 시누이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애들끼리 친하다고 판단해서 보낸 거 아닌가? 자기 시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네, 그럼 우리 집으로 불러야지. 그렇죠. 데려와서 자기가 봐줄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정말 그래서 여자분들도 내가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나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있을까? 사실은
출연하신 영화를 보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올케 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음. 힘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저도 저희 새언니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언니는 저도 엄마랑 사는 게 힘든데 저보다 더 엄마랑 자주 만나고 지내니까 분명히 언니는 되게 조곤조곤하게 스타일이고 저희 어머니는 직설적인 스타일이세요. 그러면 누가 많이 상처를 받을지 아니까 제가 이 엄마 얘기를 들어도 그 장면이 그려지면 엄마 편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상처를 받는데 네, 엄마한테. 그쵸. 그래서 되게 엄마는 서운해하세요. 정말 힘들고 속상해서 저한테 전화하는데 저까지 뭐라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중간에서 어떻게 얘기를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심지어 저희 엄마는 본인이 괜찮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모든 시어머니가 네. 나는 나 정도면, 그래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사실 그리고 김용민 TV 시청자분들 중에 저는 며느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이자 시어머니이신 분들이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내 입장과 같진 않구나. 맞아요. 그러면서 읽어보면은 나는 쿨한 시어머니다를 되게 길게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사연을 쓰셨는데 나는 쿨한 편이다라고 쓰셨지만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체 노동을 안 하는 게 시집살이가 없는 게 아니고 나 정도면 많이 봐주는 편이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엄청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해주시면은 조금 며느리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들이 다 며느리 시절에 나도 겪을 만큼 맞아요. 겪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박상민 님이 남겨주신 글을 보면은 명절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아진다. 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며느리가 편해야 아들이 편합니다. 아 며느리가 편해야 아들이 편하다. 네. 지금 신민정 평론가가 얘기를 했는데 육체 노동은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아니, 하는 힘든 경우도 것이 많이 뭔지 있어요. 요점 정리 다시 한번. 그러면 육체 노동이 아닌 네. 다른 힘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가 뭐 이렇게 친하게 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자기들에겐 익숙한 그 관계 속에 그냥 녹아들길 바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있는 1+1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한 아,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우리 집에 원 플러스 들어온 원. 사람. 맞아요. 우리 그러니까 남편한테 붙어 있는 견본품. 음,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 세트로 오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외부에 있는 젊은 아가씨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자친구일 때의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며느리 며느리가 되어서 만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너무나 달라요. 저는 그 며느리 되기 전에는 남의 딸이고 네. 네. 며느리 된 이후에는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의 아들의 1+1. 네, 우리가 근데 이렇게 내시- 시어머니들께서 아 내가 며느리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 며느리 잘해줘 나는 걔 모두 해주고 나 이래도 기분 나빠 참았다 이런 얘기를 자랑 참았다. 삼아서 하시는데 음.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이상하다 싶은 건 저희가 모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누군가와 잘 지내고 싶거나 잘 보이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잘해요. 그럼요.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왔지만 여기에 아메리카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놓고 하잖아요. 아메리카노 준비하세요 다음에. 네. 그리고 막 집에 가면서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어요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잘 보이고 싶어서 여기에서 기쁘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김용민 씨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어디 가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맞아. 시어머니들도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며느리한테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실수하시면 집에서 쥐 잡듯이 잡거든요, 아내들이. 그러면 그게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잘 보이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을 때 당연히 하는 행동인데 유독 시어머니들은 잘해준 것을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어거지로 잘해준 게 자랑이 돼야 되는 관계면 내가 그런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생각하시는 네, 거죠. 호의같이 당연하다 해주세요 그런 거. 저는 가족이 됐으면 양쪽에서 변화를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들어간 저도 만약에 이렇게 넷이 가족인데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이 가족 안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하던 대로 할 거 다 하면서 저 사람도 우리가 하는 걸 똑같이 다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우리 가족의 문화는 굉장히 화목하고 친교가 많은데 며느리가 잘 녹아들지 않으면 쟤 왜 저래? 사람 뭐야, 잘못 저거? 들어왔다 그러죠 이제. 잘못 그거보다 들어왔다. 친정의 문화를 폄하하죠. 그쵸.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 아이고. 쟤네 집 제대로 못 배워서 네, 왔다. 그게 가슴이 가장 아픈 것 같아요. 네. 너네 엄마가 너 이렇게 가르쳤냐고. 그렇죠. 뭐 그리고 친정 엄마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시죠. 아유. 네가 잘못하면 우리 집 욕 먹을 텐데.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시댁에서 잔다 그러면 모닝콜 해주려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너가 잘해야 우리 집이 욕을 안 먹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딸들은. 네네.
그래서 저는 양쪽이 다 변화를 겪어야 돼요. 우리도 이 집에 적응을 하려고 애쓰는 것만큼 이 가족도 새로 들어온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너가 적응해라는 게 이게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고 한 사람을 계속 너는 감안해야 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평소에 되게 좋으신 분들이 시어머니 인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됐을 때 약간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는 응. 모드로 바뀌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저는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받아온 교육이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외출하시면 오빠 밥 차려줘라 라고 아. 듣고 자랐거든요. 저보다 오빠인데 네가 차려야지. 그렇죠. 근데 그치, 저보고 밥 오빠가 차리라고 해. 동생을 챙겨줘야지.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쵸. 오빠 밥 차려줘라. 그리고 뭐 여자는 뭐 이렇게 해야 음, 된다. 음. 조곤조곤 말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뭐 남자친구를 만나도 나는 할 말 다 하는 저 누나 세서 싫어. 나는 네가 착해서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 갈등을 겪고 시어머니가 될 때쯤에는 이미 그 겪어온 것들에 대한 불합리보다 겪어온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딸을 남자애랑 같이 가면 여자는 그렇게 소리 내면서 먹는 거 아니야. 다리 오므리고 앉아. 남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 보고 다리 또 오므리고 앉으란 말 안 해. 오빠한테 뭐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도 가르치고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게 계속 대물림 되는 게 아닌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살아온 여성의 삶이 소소하지만 권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시어머니들이 참았다. 그런 식으로 역할을 수행하시면 이제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집안에서 나름의 권력을 쟁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보상을- 남편도 어느 순간에는 제가 어머니에게 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걸 야,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엄마 불쌍하잖아. 우리 엄마는 자기 인생이 없었어. 고생 많았어. 엄마는 저게 엄마한테는 자기 인생이야. 음.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어쨌든 그거를 동정하는 방식이든 연민을 느껴서든 그게 그냥 권력이 돼서 그걸로 목소리를 내시는 게 계속 정당화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참아오신 거는 며느리인 나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쵸. 가족들이 잘해야 되는 그럼 맞아요. 거예요. 원가족들이 근데 그 배려해야 보상은 될 것을 며느리로부터 받으려고 며느리한테 하는 전가하는 거죠. 아 그렇더라고요. 아들한테 해주고 보상을 꼭 며느리한테 받고 싶어 하신다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로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시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힘든 세월들을 이제는 보상받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를 그렇죠. 보면 네.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시고 네. 오늘 댓글 중에 세용지만님이 왜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은 걸까요? 그래 답글 왜겠어.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남자들은 명절 때 자빠져 자고 씨름 보고 야구 보고 골프나 받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1000년은 니들이 해라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제가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계속 다 덮었던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 되니까 너만 참으면 돼 이렇게 해서 다 덮었고 아무도 불편한 진실을 오픈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김진영 씨가 그 얘기를 갈등의 과정을 겪긴 했지만 오픈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진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가정은 예전 그대로. 저는 새 식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갈등 자체로 당연한 나쁘다고 거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그쵸. 건데 그냥 갈등 자체를 모두 다 회피하는데 급급해요. 아, 덥고. 그래요. 도망가고 싶으시죠? 네. 도망가고 싶으시지 않아요? 우리 남편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 봤을 때. 그걸 또 아니 참 아니 튜닝하는 과정인데. 네, 참 맞아요. 새 식구를 맞아요. 만났죠. 네. 완전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미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한 남편과도 맞춰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음이 나는데 가족이 되는 거라면 더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관계의 문제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아내가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 뭐 시켜 뭐 딴 걸로 해 이렇게 이게 다른 맥락에서 관계의 어떤 아픔에 호소를 한 건데 그렇죠. 아 그렇게 힘들면 도동하지 말고 뭐 사와 아, 이런 식의 맞아요. 아주 편의적인 그런 제 방식으로 남편이랑 일관해 똑같으시네요. 왔던. 어떻게 똑같을까? 생일상을 차렸어. 맛있게 먹고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가는 게 서운해서 그거를 그렇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다음부터 집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그럼 아. 시키면 어, 되잖아. 나가서 식당 가서 먹자. 그게 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어.
근데 약간 그 갈등을 보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남편들. 근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온 가족이 같이 풀어 나가야 되고 우리 가족도 새 가족을 맞았으면은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면 서로가 힘든 세월을 좀 덜 겪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저 완전 동의합니다. 결국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그냥 인간 관계거든요. 맞아요. 보통의 사람들 만났을 때 하는 노력을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같이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바로 가까워지고 우린 가족이야. 넌 딸이고 난 엄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생기는 문제 같아요. 아, 맞아. 며느리 뭐 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참. 사실 딸이 아니죠. 엄마 딸이고. 그럴 수가 없죠. 네. 저희 어머니랑 화해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엄마랑은 더 피 터지게 싸워요. 어머님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싸우죠. 네. 근데 엄마랑 어머니하고는 예의를 갖춰. 엄마한테 시어머니하고는. 그러니까 딸들이 잘하면서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속으로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은 시어머님한테는 절대 못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가 보면. 그러지. 친정 어머니가 너 닮은 딸을 낳아라. 네,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들었던 멘트고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니까 저 닮은 게 아니라 남편 닮은 딸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나왔는데 또 아버님이 어머 깜짝이야. 시아버님이 알겠습니다. 아니 또 맘카페에서 며느리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들 이걸 또 추려 오셨네? 네. 예. 아까 말하면서 다 녹여서 말했는데요. 뭐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는 차원에서. 명절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너뛰고서라도 아들이 이제 처가댁에 일찍 가려 그러면 아침 먹고 일어나면 뭐 그렇게 일찍 가냐고. 맞아. 이렇게 동생 오면 보고 가. 이제 시누이 오면 보고 가라고 하는데 사실 시누이 오는 것까지 다 보고 나면 나는 친정에 언제 가나. 우리 시누이는 친정에 왔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국가가 정해주면 어떨까? 저기 딱 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처가에 가야 되는. 뭐 이런. 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건 싫어하지만 딸이 일찍 오기는 바라는, 아들이 처가에 가는 건 싫지만 딸이 일찍 오기는 바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정에 가서 나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왔으니까 남편 설거지 좀 시키라고 그러면 우리 서방 힘들어서 맞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좋겠다. 운전까지 했는데. 네, 운전했으니까 가 자라고. 그래서 시댁에서도 쉬고 친정에서도 쉬는 꼴이 보기 싫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왔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시부모님 생신 때 네. 사실 남편이 식당 알아보지 않거든요. 남편이 맞아요. 요리하지 않아요. 남편이 선물 준비하지 않고 남편은 날짜도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엄마 생일인데.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 먼저 있고 시어머니 생신이 일주일 차이로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바쁘면은 저희 엄마 생신에 못 찾아뵈고 심지어는 까먹고 다음날 맞아.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맞아요. 저희 엄마는 생일 자체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서 그래 고맙다 애썼어 이러는데 저희 어머님 생신 일주일 전부터 저희는 친정엄마 생일을 못 챙기고 어머니 생신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 시댁 평가, 선물까지 메뉴까지 다 정하고 요리를 하던 뭘 하던 하고 나서 평가까지 받아요. 누구네가 뭐 했다더라. 맞아요. 그런데 아들은 참석만 하고 덕분에 행복했다. 막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맘카페에서 분노의 글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심지어는 장인어른 생신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 왜 케이크에 보면은 줄줄 뽑으면은 돈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제가 남편 시켜봤어요. 응. 한 5년, 6년을 저 혼자 하다가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생일 때마다 모여서 밥을 방송 먹었는데 때문에 바쁠 텐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집에서 한 건 아니고 제가 바쁜 거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그냥 같이 밥 먹어주는 걸로 고맙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식당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지병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피해가면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내고 남편이 그래서 바가지를 긁으면서 막 승질 냈더니 저한테 그럴 거 하지 마! 이러더니 본인이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3일 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전날인데도 말이 없어요. 당일날 아침에 맞다! 예약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끝내 그때도 제가 했어요. 그래도 개빡치는 그런 상황이 그쵸. 발생됩니다. 근데 그럴 땐 저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오빠 형제가 알아서 해 이러고 저는 완전히 빠지거든요. 단호하게. 그것도, 네, 그 형제가 알아서 전화해서 정하고 그럼 결정됐으면 저는 따르기만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반대로 저희 부모님 결혼식은 저희 자매들끼리 연락하고 전화하고 돈 모아서 하고 남편은 그냥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는 제가 잘 아니까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저랑 친오빠랑
저희 부모님 생신 같은 경우에 정하고 네. 언니가 신경 쓰지 않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네. 시댁에서는 그런 역할을 결국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사 얘기도 나왔어요. 남편이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니네 할아버지 알지 못한다. 얼굴 본 적도 얼굴도 없다. 본 적이 없다.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싸웠다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며느라기라는 웹툰에도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시댁에 갔는데 영정사진으로 처음 뵙는 부분에 제사 준비를 하러 저는 맞아요. 가고 남편은 어르신들이랑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고 이런 상황이 찾으러 네, 빨리 안 그리고 들어와서? 네, 빨리 안 오시고 가서 아 우리 여기 맥주 한 잔씩 해서 누구 픽업 보라 그러면 또 출동해서 찾으러 와야 되는 그런 제사 문화에 대해서도 되게 화가 난다. 고 얘기가 나왔고 또 며느리가 출장 가면 아들 밥 아까 걱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댁으로 불러서 여기서 출퇴근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아니면 내가 너네 집으로 가서 며칠 지내면서 밥을 해주겠다고. 전 정말 궁금해요. 밥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 요즘에 뭐 빵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중요한가? 배달도 잘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화. 맞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저도 참 와닿는데 아들 선물은 넥타이나 출근할 때 쓰는 가방이나 이런 걸 주는데 며느리 선물은 예쁜 앞치마를 아니면 선물해 주는 행주. 거죠. 야, 내가 이거 어디 네. 가니까 사은품으로 주더라. 그러면서 딱 모아놓으셨다. 저도 행주 받아봤어요. 네. 뭐요? 행주 저도 받아봤어요. 시어머니. 수세미 행주 많이 주세요.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고 남편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선물을 받았는데 남편은 넥타이나 이제 가방인데 나는 앞치마다라고 하면 너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그렇죠. 알려주는 선물인 그러네.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라고 네, 주는 일을, 것처럼 네. 보이니까. 나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많이 공감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선물로 앞치마를 주신 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지? 집안일 잘 알아. 그렇죠. 그럼 무슨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초기에는 토스터나 네. 행주 가전제지. 이런 거 정말로 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시어머니가 여행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 외국까지 가셔서 굳이 예쁜 행주를 사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찌감치 네. 그런 부분을 되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받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 먹을 것도 제 입맛에 안 맞게 해주시면은 맛있지 이러면 이건 제 입맛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눈을 막 동그랗게 뜨시고 놀라셨겠다. 네, 충격 받으시는데 네. 지금은 네. 저희 시어머니 저한테 인형 사다 주세요. 제가 인형. 장난감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 가시면은 거기서만 파는 뭐 마트로시카 이런 거 아, 네. 예쁜 인형 사다 주세요. 그러면 그건 제가 막 와 이러면서 받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취향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셔야 돼요, 며느님들. 아, 그렇지. 맞아요. 아니, 참는 그러니까 게 답이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구식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 비판에 그치지 않고 풍자와 이렇게 직접 의사 표시로서 네. 맞아요. 시어머니를 또 그렇게 훌륭한 멋진 시어머니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많이 그렇죠. 배웠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되게 놀랬던 게 두 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저도 서운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어머니 하자는 대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반지 하나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큐빅 박아서. 네네. 근데 10주년이 됐는데 어느 날 어머니랑 어디 갔다 오는데 우리 남편한테 원경이 다이아 오브라도 하나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우리 남편한테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그랬더니 야 제가 그래도 밖에 나다니는 애인데 알도 저게 뭐냐 유리가 이러시니 너 돈 없냐? 없으면 내가 반 줄게 이러시면서 물론 끝내는 우리 남편이 뭐 다이아 박힌 반지를 해주진 않았습니다만 어머니가 그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남편도 생각하지 못한 자기가 여성으로서 느꼈을 때 아 요거는 해주면 참 좋겠다고 했던 거를 저한테 해주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못 받으신 거 저한테 이제.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주시니까 아 저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니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서운해도 앵간하면 입 다물고 네. 저도 조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여성들이 갈등을 겪으면 의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누군가는 약간 부족한 인격적 네. 무슨 특징이 있거나 이 여자들이 약간 못됐거나 드세거나. 예민하거나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저도 고부 갈등을 겪으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망설이고 서로 울면서 싸우고 그러는 건데 맞아. 거기에 편견이 너무 많아요. 고부 갈등엔 특히 편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문제를 두고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다투는데
다투는 사람들 스스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맞아요. 함부로 남의 가정 내 가정사. 문제에 손가락질하고 들이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예. 네. 저희 어머님은 소녀 같으신 분이세요. 엄청. 그리고 아들만 있으셔가지고 딸하고 아. 그 오붓한 시간이 너무 보내고 싶으셨던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엄청 애교가 많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한테 엄청 그걸 기대를 하셨던 거죠. 그치. 저는 그게 낯설었던 거고 예의를 잘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 어머님은 나를 정말 아끼고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좀 기대도 되겠구나. 예의를 좀 덜 차리고 정말 딸처럼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내가 엄마하고 보냈던 시간들을 시부모님하고도 좀 보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는 저희도 그 전쟁을 치른 1년의 시간 동안 서로 그런 걸 깨닫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적응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영화 한 편 보여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어릴 때 극장 구경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셨대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우아한 거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어벤져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야 부심은 시원하지 않니?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거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를 같이 보러 갔어요 몇 번. 그래서 어머니도 여성이고 한 사람이 인격체인데 내가 그냥 우리 남편의 엄마로만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걸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머니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 취향을 알았겠죠. 근데 말씀 안 하셨으면 지금 김수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안 하셨으면 알 수가 없었고 며느리도 내 취향을 얘기 안 하면 어머니 계속 문제. 오늘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며느리를 한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우리 식구 플러스 원으로 그동안 전 견본품. 인식하다시피 했고 또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온 그동안의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에서부터 가정의 평화가 시작된다. 네. 이렇게 도덕 교과서 같은 결론을 내는데 일단 이 방송을 시청하실 제 아내한테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방송 저 새끼를 일단 미안해. 뭐가 굉장히 미안해라고? 의식 있는 남편이냐 오늘 좀 분칠했는데 카메라 돌아가면 남자들은 다 똑같아집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격하게 동의합니다. 예. 오늘 사실은 프로그램들 보면 왠지 시어머니 뒷담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시어머니 욕을 며느리 셋이 앉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세월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언니가 세상에 제일 머리 복잡한 세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여자, 엄마, 그리고 시인. 근데 그 얘기를 해준 언니는 시인이자 엄마이자 여자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남자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갈등을 맞습니다. 피하지 마시라. 네.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결국 며느리를 편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새 식구니까 새로 들어온 식구고 보다 많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새로운 구성원이 된 며느리를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주는 역할로 가야지 네. 중립, 극중주의 이건 안 된다. 아, 네, 그렇죠. 극중주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다가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을 수 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으로부터 어머니한테도 버림받을 수 있군요.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아. 한번 또 우리 아내한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새끼라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아는 변호사님이 1년을 자기 엄마랑 싸웠다고. 자기 아이고. 아내 때문에. 아,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정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아내 대신해서 1년 반을 싸우니까 끝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지혜롭게 겪으시기를. 네. 네. 근데 이렇게 해결을 하신 걸 보니까 네. 전 참 좋네요. 아유 적극적으로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해결하셨으니까. 예, 해결하려고 하신 거지. 진짜 선씨 가문을 한번 파탄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아마 어머니랑 저랑 인간이기 때문에 우정을 쌓는 과정이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지.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엄마랑 맺는 그런 관계는 음. 시어머니랑 맺을 수가 없어요. 운명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가 서로 만나서 우정을 만드는 과정이 오해도 하고 미워도 하고 네. 장점도 발견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관계 같아요. 이게 바로 또 젊은 세대의 관계 맺는 방식이란 점에서 네. 우리 저
어머니들이 또 그걸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새로운 즐거움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 네, 맞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아니라 어머님들도 며느리랑 잘 지내보시면 새로운 매력이 있어요. 네, 저도 엄마한테 못하는 얘기 시어머니한테만 하는 저도. 얘기도 있어요. 어, 저는 맞아요. 이제는 오빠는 그렇게 너무 되더라고요. 감정이입을 많이 하셔서 불편해요. 엄마한테 음. 어떤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좀 불편해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음. 경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밤수기사 제가 김엄마가 저렇게 당황하시는 거를 처음 봤어요. 아니 당황한 게 아니라 제가 몰입을 했습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니 저는 네.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가 이 네. 방송을 시청할 제 아내 때문에. 아, 그러십니까? 아내 때문에. 네. 아 이거 얼마나 욕을 할까. 아. 아니, 벌써 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음. 촬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귀에서 뭐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서 피가 피가 나오는 것 같은. 아, 네. 이 새끼 놀고 있네. 이럴 것 같아서. 네. 예. 오늘 맘수시사 김진영 씨 덕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더 진보적이고 좀 더 개혁적인 삶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 또 사실 명절 때 이렇게 바쁘셔요. 우리 네, 김진영 명절에 선생님. 스타시. 네, 이게 명절 B급 셀럽입니다. 명절 아직 예. 약간 벚꽃 연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벚꽃 노래는 계속 네. 봄마다 연금 되시는 것처럼 약간 네. 명절 연금으로. 그렇죠. 네. 오늘 맘수시사 함께 해주셨는데 바쁘신데 그 섭외가 많으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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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